김예경 여사의 비서가 공천을 받았다. 한동훈이 가짜뉴스를 받아 사천 논란을 증폭시키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질타했습니다. 정론 직필하지는 못할 망정 부안해동하는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대놓고 가짜뉴스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 왜곡 조작 뉴스 뿌리면서 협잡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집권 여당의 기관지 노릇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생방송이 아니면 주요 뉴스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수의 언론들이 서로 베껴가면서 단시간에 가짜뉴스가 퍼지면 국민들 뇌리에 사실인 것처럼 각인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짜뉴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고 악의적 뉴스 대상자의 부정적이거나 애정이 없는 국민의 경우 심각한 편향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뒤늦게 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어디 보니까 전라도의 한 지역구에 저 이재명 대표 부인의 무슨 대선 후보 때 부실장, 배우자 부실장 그런 직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그 단수 공천 받잖아요. 호남에 민주당이 아주 센 지역에. 뉴스의 진실 여부를 의심하지 않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연루된 뉴스가 아니면 대개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유 작가님이나 제가 그걸 평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으려면 가짜뉴스에 모두가 속아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평가를 해봤자 평가 자체가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짜뉴스 프레임에 많이 당했던 유승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일이 아니면 발언하기 전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신봉하면서 놀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 총선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게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에 가짜뉴스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공천이 저는 그리 맞는 것 같아요. 조중동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지적은 없고 온통 문제 투성이니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하시켜 반사 이익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이 있겠죠. 유시민 작가의 명쾌한 반론이 시작되자 유승민 의원에게 아차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조금 뒤에 듣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은 선거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가짜뉴스, 국민을 현혹하는, 민심을 왜곡하는 허위정보 유출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자제하고 제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순천 을 지역의 공천을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론 직필하지는 못할 망정 아예 집권 여당의 기관지 노릇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권향엽 후보는 민주당에 근 30년 근무한 당직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선에 후보로 선정된 저 이재명의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데 비서라고 아예 다운표까지 쳐가지고 보도하고 이걸 근거로 사천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대통령 민주당 후보의
아내였을 뿐이고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내해 왔지만 이 사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또는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 건건히 찾아내어 모두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유승민 의원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일 선상에 놓고 결론을 짓습니다. 거대한 두 정당이 진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퇴행적인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한다면서 발언을 시작하는 유시민 작가.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분이 민주당의 경력이 25년 넘는 당직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인데 25년 넘는 민주당 당직자고요. 지난 4년 전 총선 때 후보 경선에서 2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민주당이 지난 한 20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성 특구로 해서 준 거죠. 이거는 당직자가 25년 넘게 당에 근무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일정과 이런 메시지를 담당하는 그 파트에 그냥 명을 받아서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혜경 씨 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무슨 옹호하겠다. 배우자 부실장이라고. 아니요. 배우자 비서라고 그랬습니다. 김혜경 씨 비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님도 좋은데 비판은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무슨 당대표 부인 사천이라고 말할 정도의 성질의 것인가 는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요. 사실 확인에 밀린 유승민 전 의원이 다급한 나머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이 뭔지 아는 사람임에도 무리한 논리를 꺼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전략공천 지역은 당이 후보자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지역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문제는 전략공천 그 자리에 친문과 화분운하면서 자신을 공천하라고 사실상 당의 전략공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무슨 성동구에 자기 옛날 지역구를 사유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공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천 신청 안 받아요. 전략 지역이. 논리가 빈약하면 정상적인 토론에서 밀리게 됩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유승민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전략공천을 모를 리 없습니다. 사실을 전하고 논평해야 할 유승민이 사실을 뒤로하고 국민 판단을 들먹이는 모습은 조금 아쉽고 유시민 작가의 표정에서도 묻어납니다. 민주당 전체의 공천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 그거 임종석의 사유하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하냐 그건 국민들께서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발언은 사안을 명확히 따져 자기 주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패널로서는 해서는 안 되었던 발언입니다. 본인은 부정하겠지만 이 발언으로 사실과 관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이나 국민의힘 한동훈과 유승민 전 의원은 동급이 되었습니다. 양당의 공천 과정이나 방금 말씀 나눈 이와 같은 어떤 설왕설래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까? 지역구 투표 의향 그리고 정당 지지도 결과 장슬기 기자의 분석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당으로의 지지율 고착은 2차 조사 이후 점차 강고해졌는데요. 대부분 이미 표심을 정한 겁니다. 이런 지지율 고착은 지지 정당을 물어봐도 나타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표심이 없는 겁니다. 발악을 하고 있지만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표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